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입니다. 중동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오르면서 충북 시외버스 업계의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승객 감소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연료비까지 올라 타격이 크다는 건데요. 시외버스 업계는 재정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충북의 한 시외버스 회사 차고지 안쪽에 번호판을 뗀 버스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유가 상승으로 운행을 중단하고 등록 말소를 준비하는 차량입니다. 이 업체는 최고 가격제로 인해 경유 가격을 리터당 1,923원씩 공급받고 있습니다. 이는 전쟁 전보다 200원 넘게 오른 수준입니다. 여기에 터미널에서 주유할 경우 인건비와 관리비 명목으로 100원이 또 붙습니다. 최근에는 엔진오일과 요소수 등 소모품은 물론 차량 부품 가격까지 올라 비용 부담은 25% 정도 더 늘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승객 또한 서울 노선 기준 지난해보다 20%가량 줄었고 요금은 2023년 이후 동결된 상태입니다. 결국 이 업체는 서울 노선을 38회 줄이고 충주와 강릉 노선도 각각 2회씩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저들 입장에서는 운송 원가가 올라가면서 이용 승객은 감소가 되는 그런 현상이 나오니까 상당히 피해가 큰 것이죠. 충북 버스운송 사업조합은 충북도의 긴급 유류 특별 지원과 한시적 재정 지원 확대를 요청했습니다. 비용 부담이 늘어나면서 매월 3억 원대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입니다. 충북도는 손실 보전 비율 상향 등을 포함해 재정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 내 노선에 대해서 손실이 있는 금액의 한 65% 정도를 저희가 재정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 비율을 조금 더 높이려고 계속해서 저희가 지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추경에도 반영을 할 예정이고. 아직 코로나19 사태의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시외버스 업계에는 전쟁 장기화에 따른 유가 상승이 이어질 경우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CJB 박원입니다. 국민의힘 청주시장 후보로 이범석 현 시장이 최종 확정되면서 오는 6월 지방선거는 민주당 이장섭 후보와의 맞대결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이 후보는 서승우 전 행정부지사와의 경선에서 당원 투표와 일반 여론조사 모두 우위를 점하며 공천권을 따냈습니다. 한때 공천 배제 위기에 몰리기도 했던 이 후보는 재심 끝에 경선에서 승리하면서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사상 첫 연임 시장에 도전합니다. 1990년대까지 누군가에게는 약속 장소였고 누군가에겐 쇼핑의 성지였던 청주 대연 지하상가. 한동안 셔터가 굳게 닫혔던 이곳이 이제 청년을 새로운 주인으로 맞이했습니다. 3년 넘는 공백을 깨고 청년 창업의 산실로 거듭나게 된 건데요. 이민아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청주 성안길의 중심이자 원도심 번영의 상징이었던 대연지하 상가. 한때 유동인구로 북적였지만 침체를 피하지 못했던 이곳이 리모델링을 거쳐 다시 활기를 찾고 있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공간은 이미 학생들의 사랑방이 됐습니다. 청소년 그런 시설 생겨가지고 저희가 이제 마음 놓고 돈 걱정 없이 이렇게 놀 수 있게 된 것 같아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자주 올 것 같습니다. 청년 창업가들에겐 기회의 장소로 거듭났습니다. 최근 이곳에 체험형 꽃집을 연 한 청년은 낮은 임대료 덕분에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저희 꽃집은 단순 꽃집이 아니라 체험형 꽃집으로 들어오셔서 원하는 꽃을 고르시고 직접 포장까지 해보실 수 있는 곳이에요. 청년들의 아이디어와 열정으로 채워진 이곳은 이제 꿈을 키우는 청년 창업지원센터라는 이름도 얻었습니다. 청주시는 이곳을 단순 공간 지원을 넘어 청년 성장을 돕는 인큐베이터로 운영할 방침입니다. 비입주 청년들에게도 창업 교육의 문을 열고 정부 정책인 로컬 창업타운과 연계해 지원 화력을 극대화한다는 전략입니다. 그다음에 입주하지 않은 청년들, 일반 청년들을 대상으로도 창업과 관련한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걸 저희가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지하 공간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유입을 이제 많은 분들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다양한 문화, 그다음에 전시, 공연 이런 것. 본격 운영을 시작한 대연 지하상가가 청년 창업의 요람을 넘어 원도심에 활기를 불어넣는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CJB 이민아입니다.
지난해 말 신호를 위반한 배달 오토바이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 2명을 치고 달아났습니다. 이후 가해자는 검거됐지만 중상을 입은 어린이들의 치료비는 가족에게 큰 부담으로 돌아왔습니다. 당시 이런 상황을 파악한 경찰은 범죄 피해자 지원 제도를 통해 피해자들의 일상 회복을 도왔습니다. 이완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파란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 2명이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던 배달 오토바이에 치였습니다. 사고 직후 30대 운전자는 충남까지 도주했지만 경찰 추적 끝에 붙잡혀 지난 1월 구속 송치됐습니다. 하지만 가해자 검거 이후에도 피해 아동 가족의 고통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곳에서 발생한 오토바이 뺑소니 사고로 10살도 채 안 된 어린이 2명이 뇌출혈과 골절 등 진단을 받고 몇 달간 병원 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해당 오토바이 운전자가 책임보험만 가입돼 있어 치료비와 합의금을 지불할 여력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막대한 병원비는 오롯이 피해 가정의 몫이었습니다. 어디 아무데도 물어볼 데도 없고 법이라는 게 이제 일반 시민들이 또 교통사고법은 또 교통사고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보험도 껴 있어야 되고 뭐도 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사정을 알게 된 경찰이 지원에 나섰습니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협력단체인 범죄피해자지원협의회에 지원을 요청하고 초록우산 등 외부기관의 도움도 받았습니다. 그 결과 피해 가정은 치료비와 생계비 지원을 받으며 조금씩 일상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상담을 하면서 이제 그 가정의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생계비라든지 치료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저희가 있으니까. 충북경찰은 충북도청과 SK하이닉스 등 유관기관과 범죄 피해자 지원 업무 협약을 맺으며 해마다 경제적, 심리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2년간 해마다 600건이 넘는 경제적 지원을 포함해 모두 2,000건 정도의 지원이 제공됐습니다. 경찰의 범죄 대응 능력이 가해자 검거 이후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돕는 역할까지 꾸준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CJB 이활입니다. 오늘 청주대교 사거리에서는 민주노총 충북본부를 비롯한 1,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절 충북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들은 현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률이 역대 최저 수준이라며 인간다운 삶을 위해 임금을 대폭 인상하고 확대 적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노조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지자체가 교섭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며 지역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습니다. 충북교육청이 교원의 직무 스트레스를 예방하고 교육활동 침해 피해를 돕기 위해 상담부터 치료비 지원까지 한 번에 해결하는 교원심리 상담 치료 지원 계획을 시행합니다. 교육활동 침해를 당한 교원에게는 상담비 최대 200만 원과 병원 치료비 100만 원을 지원하며 상담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는 찾아가는 대면 상담과 비대면 서비스를 병행해 격차를 줄일 방침입니다. 충청북도는 전국 최초로 장애인의 자발적인 건강활동과 사회 참여를 지원하는 장애인 더 건강소득 지원 사업을 본격 시행합니다. 도내 6개 시군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저소득 중증 장애인이 월 12회 이상 신체활동 등의 과제를 수행하면 매달 5만 원의 건강소득을 받게 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대상자는 충청북도 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나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충주시 의원 예비후보인 A씨가 아파트 관리비 1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충주경찰서는 A씨가 아파트 입주자 대표를 지내며 장기수선 충당금 1억 2,900만 원을 빼돌리고 관리비 서류를 조작한 의혹에 대해 조사 중입니다. 최근 입주자 대표회의의 민원으로 수사가 시작되자 A씨는 1억 원을 뒤늦게 반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충북도당은 공천 후보에 대해 불거진 횡령 의혹과 관련해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노동절인 오늘부터 어린이날까지 이어지는 징검다리 연휴를 맞아 청주를 비롯한 도내 곳곳에서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다채로운 행사가 열립니다. 청주 문화제도창 잔디광장에서는 오늘부터 사흘 동안 시립예술단과 대중가수들이 출연하는 피크닉 콘서트가 개최됩니다.
내일부터는 동부창고에서 예술체험과 거리 공연이 어우러진 어린이날 행사가 진행되고 어린이날 당일에는 가족 운동회도 개최됩니다. 청주랜드에서도 어린이날을 맞아 마술 공연과 동물 체험 행사가 마련되며 충북대 야외 무대에서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축제도 열릴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